좀 의사 같지 않고 장사꾼 같은 이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거에 저는 조금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이고요. 환자분도 당연히 뭐 마음도 상했을 거고 비용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더 들었을 거고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눈 재수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유 중에서 오늘은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좋은 경우는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나빴던 경우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원래도 눈뜨는 힘이 너무 약하고 쌍꺼풀이 생길랑 말랑 잘 안 생겨 있기 때문에 속쌍꺼풀을 만들 겸 눈뜨는 힘도 키워서 좀 편해질 겸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눈매 교정이라든지 쌍꺼풀이 만들어진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고 눈도 사이가 양쪽이 굉장히 심하면서 눈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쌍꺼풀도 거의 풀려 보이는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재수술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제가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술을 진행을 했더니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이제 실밥 같은 게 보이지가 않고 전혀 눈매 교정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이런 흉터 조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 거의 100% 가깝게 눈매 교정이라는 걸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눈매 교정이 꼭 필요한 환자분한테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또한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는 그러면 했던 병원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재수술이 가능하지 않냐, 당연히 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간을 기다리라고 한다는 거는 이미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다시 진행했던 경우고요. 애초에 눈매 교정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연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병원에는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또 모르죠. 그 기간이라는 게 지났을 때 그 병원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의사 같지 않고 장사꾼 같은 이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거에 저는 조금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이고요. 환자분도 당연히 뭐 마음도 상했을 거고 비용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더 들었을 거고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분이 재수술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들이 눈을 뜨기가 불편하다, 양쪽의 대칭이 맞지 않다, 쌍꺼풀이 제대로 접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한 쌍꺼풀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점을 주요 불만사항으로 얘기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깜빡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환자분이 눈을 뜰 때 이마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고요. 이마를 써서 떴는데도 눈동자가 다 보이지 않고 양쪽의 대칭도 맞지 않고 쌍꺼풀은 흐리멍텅하고 이런 것들이 깜빡거릴 때 더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수술 거의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붓기가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눈동자 크기가 이미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커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훨씬 또렷해 보이죠? 쌍꺼풀 자체도 선명하게 더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두덩이에 원체 피부 두께도 있고 들어가 봤더니 지방이나 이런 층도 꽤 두껍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좀 푹 접힐 정도까지 강하게 접어줘야 되는데 진한 듯한 느낌의 쌍꺼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애초부터 잘 좀 판단을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될 텐데 예전 수술에서는 그런 게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절개로 당연히 수술을 다시 진행을 하였고요. 눈 뜨는 근육에 고정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제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고정을 하여 주었고요. 쌍꺼풀 위치 자체도 다시 고정을 해서 표현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이런 눈매 교정 말고도 환자분이 눈 크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뒷밑 힘을 해서 뒤에 아래쪽까지도 좀 평행에 가깝게 내려드렸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일차 사진이 되겠고요. 3일째만 돼도 이렇게 이제 멍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올라오는 정도가 된다. 뒷밑 힘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실밥 보이고 결막 부종이라고 그러죠. 결막에 흰 막이 좀 부어오르는 느낌, 이런 게 이제 표현되는 것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4일째인데요. 영상으로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의 붓기가 있고 어떤 정도로 교정이 됐는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깜빡거릴 때 아무래도 이마를 덜 쓰시게 되겠고요. 눈에 힘이 더 들어가서 검은 동자가 더 보이고, 쌍꺼풀은 지금 붓기가 있어서 겉으로는 좀 많이 보이는데 좀 선명하게 접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일째 사진이 되겠고요. 결막 부종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막 부종은 뭐 유지가 되면서 이제 실밥 자체가 좀 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쓸리는 실밥이 제거가 돼야 좀 확 가라앉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으면 결막 부종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7일째 사진인데요. 실밥을 이제 뽑으러 오신 날이라서 뽑기 직전에는 이 정도의 붓기, 결막 부종은 조금 있지만 이분은 이제 안경으로 커버를 하신 경우인데요. 안경으로 커버만 해도 실제로 봤을 때는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띄고 좀 자연스러워진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이제 실밥을 뽑고 다음 날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 붓기나 결막 부종은 아주 살짝 보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보면은 좀 전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 사진을 같이 띄우면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교된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날 텐데요. 붓기가 있는 거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거고요. 일단 동공 자체가 훨씬 대칭에 맞게 양쪽 다 또렷해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마 덜 쓰니까 이런 눈썹 위치 자체도 좀 제 위치로 내려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일째 사진이 되겠고요. 결막 부종도 이제 거의 없어져서 미세하게 보이는 정도, 멍 같은 거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10일째에 메이크업 없이도 멍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일차 사진인데요. 살짝 있던 결막 부종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붓기도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지만 많이 빠져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았던 눈뜨림이 약해서 쌍꺼풀이 안 생기는 점, 이마 쓰고 눈썹 위치가 올라가 있던 점,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어 있는 걸 이미 2주가 안 됐는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 달째 된 영상인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동적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눈동자가 훨씬 선명해지고 이 눈 뜨는 힘이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눈썹의 변화 없이도 눈이 훨씬 시원하게 떠지고, 쌍꺼풀은 뭐 당연히 잘 접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너무 이제 많이 생기면 어떡하냐, 흉터가 너무 티가 나고 쌍꺼풀 티가 너무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걸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이 티는 나진 않고 눈 감았을 때 쌍꺼풀 티도 심하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이제 다 끝난 경과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눈 당연히 비대칭이고 눈뜨림이 약하기 때문에 쌍꺼풀도 안 접히고 눈동자를 덮고 있고 눈동자 작아 보이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수술 후에 보면 일단 눈동자 자체 크기가 달라져 있고요. 양쪽 대칭도 거의 비슷한 형태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추가적으로 DBT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래쪽 면적이 훨씬 늘어나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 달째 영상만 보더라도 이미 수술 전에 좋지 않았던 부분들, 환자분이 불만족이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거의 다 된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재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문의를 하셨을 때 해당 병원에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이미 한 달째에 개선될 건 다 개선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라, 몇 년 이상 기다려라, 환자분 탓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병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눈매 교정을 대수술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이 아니라 눈매 교정에 대해서는 첫 수술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조금 욕보이는 병원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있게 되겠는데, 조금 개탄스럽고요. 좀 상담 받을 때도 신뢰가 갈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들을 좀 다니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재수술 환자분들도 당연하겠지만 첫 수술 환자분들도 이런 가격적인 면, 광고 이런 거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실제로 내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점을 얘기도 해보고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자세히 들어보고 거기에 신뢰도가 쌓였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이 수술이 잘못되거나 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술을 생각하시고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